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계속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페이지 220페이지예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220페이지. 제목은요, 가능태 흐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목은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 싸우는 자. 네, 저는 이 제목 볼 때마다 영화 놈놈놈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송강호 나오고, 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간청하는 놈, 요구하는 놈 이렇게 읽히곤 하는데,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 싸우는 자, 이게 이제 가능태와 관련한 얘기죠. 가능태 흐름과 관련한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요, 무엇에 대한 거냐면요, 우리는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가능태 흐름을 타는 것이죠. 가능태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 이면에 있는 무한한 정보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중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물질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현실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태 흐름을 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가능태 공간에서 원하는 섹터를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현실을 살고 싶다. 뜻대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거를 잘 흐름을 타는 사람을 트랜서핑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혀 타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 꼬이는 삶, 이런 삶을 자꾸 사는 사람들,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펜듈럼의 규칙에 속박돼서 사는 사람들, 펜듈럼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태 흐름을 따라 살지 못하고 거기에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 곧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간청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요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싸우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간청하는 자. 간청하는 자는 뭡니까? 간절히 원한다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거예요. 왜 간절히 원할까요? 특징이 있어요. 간청하는 자의 특징. 간청하는 자의 이미지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하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외부의 어떤 대상에게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해요?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달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서 간청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뭐냐면 순응하고 굴복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거는 좀 더 심하면 이걸 이제 굴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펜듈럼의 완전한 꼭두각시로서 사는 걸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운명을 타인에게 내어 맡깁니다. 이것을 트랜서핑에서는 거울 제조공이라고도 하죠. 거울 제조공.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 이 사람의 운명을 저당 잡고 휘두는 거죠. 너는 이런 카르마를 해결해야 하느니라. 이번 생에서. 이렇게 하면서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 오늘은 서쪽의 물을 피하거라. 이렇게 운명을 전해주는 사람. 아이고, 이제 삼재가 왔으니 구슬해야겠구나.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돈을 구해오너라.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들,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런 꼭 미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냥 자신의 인생을 계속 물어보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이제 인생을 운명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타인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펜듈럼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부탁하고 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간청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펜듈럼이 종교 펜듈럼입니다. 저는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의 정의를 또 여러 가지로 내려야겠지만 제가 내리는 종교라는 정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할 때 이 종교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펜듈럼에 속한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펜듈럼 중에 가장 강력한 펜듈럼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펜듈럼인데요. 이 간청하는 자의 대부분은 종교 펜듈럼으로 빠져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일반적으로 종교로 인정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는 단체들도요,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죠. 거의 종교로 단체로 등록만 안 됐을 뿐 종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교 펜듈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네. 이게 이제 간청하는 자예요. 간청하는 자. 근데 이 간청하는 자가 가능태와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가능태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가능태 흐름을 이용할 줄 몰라요. 전혀 이 가능태에서의 원하는 삶을 끌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이 펜듈럼에 계속 휘둘리는 겁니다. 가끔 간절히 원하고 말 잘 들으면 펜듈럼은 뭐 해줍니까? 대출해줘요. 에너지를 대출해줘요. 원하는 걸 들어주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빼먹어야 돼요. 더욱 속박을 당해야 됩니다. 더 의존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고 자신의 중심과 선택권과 줏대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의심을 해보시라. 네, 그것은 펜듈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펜듈럼이라면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실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하는 자는 핵심이 뭡니까?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핵심은 선택권과 관련해서 선택권을 포기한다는 데 있어요. 간청하는 자는 자신의 선택권을 위임합니다. 누구에게요? 외부 대상에. 그래서 외적인 중요성이 아주 높아져 있는 경우죠.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이 있다면 특별히 외적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 그래서 나의 선택권을 포기한 상태. 기꺼이 포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기꺼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조차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기본적인 자기 책임조차 져버립니다. 본인이 해야 될 것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간청만 하는 거예요. 간청만.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일은 안 하고 풍요를 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방 안에서 계속 명상하고 시크릿 하면서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 근데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두 발과 두 손을 사용해서 땀을 흘려서 몸을 움직여서 노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고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계속 간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매일 빌기만 한다고 되나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게 간청하는 자의 특징이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청하는 자의 특징의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욕망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욕망이 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사실은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구하는 데만 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더 간청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실은 그게 망상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데 점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특이한 사람이 됩니다. 특이한 사람. 그리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간청하는 자의 종국에는 뭐예요? 이 펜듈럼이 내칠 땐 어떻게 될까요? 예, 삶에 대한 원망과 분노, 자책 이런 거 이제 가득 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주요 이 감정은 뭡니까? 자책,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주요 잉여 포텐셜을 갖게 됩니다. 간청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에 간청하는 자가 있습니까? 간청하는 자? 그럼 종교 펜듈럼을 점검을 해보시고 선택권을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권이 살아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시고 죄책감에 시달리는가? 이걸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양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가능태 흐름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오시고 자유로워져셔야 비로소 가능태 흐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능태 흐름을 거슬러서 펜듈럼의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요구하는 자. 요구하는 자는 뭡니까? 요구하는 자는 주요 이미지가요, 감정이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간청하는 거랑 또 달라요. 간청하는 것보단 좀 적극적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달라고 하는데 기본 이미지가 뭐예요? 감정이 불평, 불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을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는 표출을 못하니까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를 놓고서 거기에다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는 자는 직접 그 대상을 향해서 표현 또는 표출을 합니다. 감정을. 근데 그게 뭘로 나가요? 짜증으로 나가요. 짜증. 짜증 내고 그 다음 뭐예요? 때를 씁니다. 떼쓰기. 떼쓰기. 네.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뜻대로 헤쳐나갈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죠. 짜증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싫지만 극복할 힘도 없을 때, 그럴 때 짜증내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네,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럼 짜증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이 아주 없으면 이제 간청하는 자가 되는데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강하지도 않아. 이제 그러면 이제 요구하는 자가 돼서 불평, 불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수동 공격이라는 말도 있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진 못하니까 쫓아가는 척하면서 상대방 진 빠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수동 공격. 이 전형적으로 이제 이 요구하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이 떼쓰기. 여러분 그 떼법 알죠? 떼법. 떼쓰면은 이제 원하는 걸 이루어진다. 이거 떼법. 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불평 불만이 가득해서 짜증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떼쓰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권리를 주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이 짜증을 내고 때를 써서 얻어내더라도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예. 기본적으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프레임이 갇힌 거거든요. 펜듈럼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한들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불만을 계속 표출하는 거예요, 왜곡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싸울 힘은 없고 참지는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주요 잉여 포텐셜은 뭘까요? 불만족이라는 잉여 포텐셜이 발생을 합니다.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성이 들어가고 그러면 균형력이 작동해서 부메랑이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청하는 자는 죄책감이 일으켜가지고 부메랑이 날라오고 요구하는 자는 불만족의 잉여 포텐셜을 일으켜서 부메랑이 날라오고 결국은 뭡니까? 때를 썼더니 더 괴로운 일이 생기고 간청했는데 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계속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자충수.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중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구하는 자에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요 감정이 불평, 불만, 짜증입니까? 그리고 짜증을 부립니까? 때를 씁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도 불만족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답이 안 나온다. 가능태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벗어나기도 쉽지가 않다. 다음의 인생 트랙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갇혀 있으면 여기서도 나오셔야 된다. 네, 나오셔야 된다. 탈출하셔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탈출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세 번째, 싸우는 자. 싸우는 자는 양상이 좀 달라요. 싸우는 자는.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싸우는 자의 특징은 투쟁적이죠. 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네. 근데 싸우는 자는 뭡니까? 이제 머리띠를 둘러쓰고, 예.
예.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뭐 손에 뭘 들 수도 있습니다. 투쟁을 해야 돼, 투쟁을. 예. 싸우는 자. 네. 이미지예요. 싸우는 자는요, 기본 그 특징이 저항하고요, 투쟁하는 거예요. 삶을 투쟁의 연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제로섬 게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고, 예, 결과는 남는 게 없어. 예, 이겨도 별 의미가 없어. 이 삶의 연속인 거예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무섭습니다. 예, 저돌적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작은 거에서도 이제 꼬투리 잡고 크게 그것을 일으켜서 밟아버리죠. 예.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거든요. 굉장히 적대적이죠. 예. 이것은 앞에 두 양상을 띠는 분들보다는 얻는 게 더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전혀 없으면 안 하겠죠. 얻어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두 사람보다는 더 얻어내는 것이 눈에 보일 것 같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투쟁적인 삶에서 계속 펜듈럼에 빨대가 꽂혀가지고요, 에너지가 계속 소진됩니다. 들어오는 것 같죠? 그만큼 나가요. 그만큼. 네. 삶을 참 힘겹게 사는 사람. 네. 세상과 대립각을 형성하고 사는 사람. 항상 피하 구분을 하는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네, 그 어떤 작가가 얘기했나 그럴 거예요. 외국에. 그 사람이 한 말을 이제 자신의 신조로 삼는 사람. 네. 참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갇히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갇히신 분들. 세상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머무르면 그렇게 되죠. 얻는 것도 있죠. 그래서 투쟁해서 전사가 돼버리고, 그래서 투쟁을 해서 연대를 해서 이기고 뒤집으려고 그러죠. 혁명을 일으켜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은 혁명의 또 하나의 펜듈럼의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희생양이 될 뿐이에요. 그것을 깨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투쟁에 결과도 있고 맛도 있고 연대감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힘겨운 삶이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옆에서 말려도 안 돼요. 예. 오히려 그 말리는 사람을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서 세상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살고 투쟁의 의식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전복하고 이겨야 산다라는 의식으로 사는 분이 있다면 그 삶이 여러분들 만족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운이 용솟음 칩니까? 나날이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뜻대로 잘 풀려나갑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이 트랜서핑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일까?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일까?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일까? 생각해보세요. 그 외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무수한 가능태와 무수한 인생 트랙의 하나의 자신만의 세계, 나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그걸 아셨다면은 마음에 안 들면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겨도 지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싸우는 자.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 세 유형은 모두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가능태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 네. 가능태와 무관하다는 것은 트랜서핑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펜듈럼에 걸려든 상태다. 네. 또 이걸 구분을 하면 간청하는 자의 또 특징을 보면 세 가지를 좀 이제 다시 대비를 해볼게요. 간청하는 자는요,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 특히 이제 트랜서퍼로서 바라본다면 간청하는 사람들은 안쓰러워요. 예, 참 안 됐어요. 예,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살고 있죠. 요구하는 자는 어떨까요? 요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성가셔요. 네.
이제 뭐 고객의 입장과 그 서비스 제공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항상 이제 뭐 민원 넣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블랙리스트. 참 피곤하죠. 대하기가. 예. 근데 역시 펜듈럼의 꼭두각시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싸우는 자는 참 불편해요. 대하기가. 불편합니다. 예. 참 힘겹게 사는 사람이죠. 공통점이 뭐예요? 펜듈럼의 꼭두각시다. 예, 펜듈럼의 꼭두각시다. 자, 이제 여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능태 흐름과 연관되는 사람들, 트랜스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의도하는 자. 네, 뭐 이걸 놈놈놈 이런 다음에 이건 분으로 불러드릴게요. 의도하는 분. 여러분, 의도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도는 욕망과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단지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의도는 욕망 마이너스 의심 플러스 행동. 네, 이것을 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다, 먹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 짜장면 먹으러 간다. 이게 의도라고 그랬어요. 의도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 그것이 가능태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다가오는 주제에서 계속 더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도한다는 것은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저 가서 가져와라.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가져와라. 우편함에서 우편물 가져오듯이, 신문 가져오듯이, 커피 주문하고 받아오듯이 그냥 해라. 예,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건, 설득하려는 건 그건 이미 내부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율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의도의 조율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성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감각적으로.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전이란 말이에요. 실전. 그런데 이 의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짙은 배경.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셨고 어느 정도는 걸쳐 있겠죠. 완전히 빠져버리신 분도 있고. 이제는 알고 나오자 이거죠. 알았으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이런 삶이 지긋지긋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여기에 반복되시는 분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하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오죠. 지긋지긋해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 있듯이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힘겹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걸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지긋지긋해져야 된다니까요. 지긋지긋해져야 힘도 빠지고 내려놓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 안 열리면 그렇게 빨리 하게끔 만드는 게 돕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고요. 이제 책을 보면서 또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올까요? 네. 네, 이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고요.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 즉, 자기 의지가 없는 종이배처럼 흐름에 맡기고 따라가는 태도와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흐름에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태도이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양상을 보면 종이배와 같은 유형이 뭘까요? 종이배와 같이 그냥 네, 외부의 환경에 끌려가고 인생을 맡겨버린 상태, 간청하는 자에 해당하죠. 거슬러 노를 젓는 게 뭘까요? 싸우는 자에 해당하죠. 요구하는 자는 이제 어느 정도 걸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고요. 어느 한 극단에 있다가 또 반대 극단으로 가고 이래요. 양 극단으로 가면서 균형이 잡아지면 그것이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양쪽 한 극단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반대 극부로 이제 또 너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221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타자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두 가지다.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청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을 따르면 그는 펜듈럼이나 어떤 더 높은 힘 앞에 굴복하여 은혜를 베풀어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네, 간청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단락의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간청하는 자가 말하는 것, 비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풍자적이에요. 산과 골짜기들이여
강과 바다들이여, 오 하늘이여, 오 땅이여, 당신의 권능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는 경외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이 저를 도와 조간신문을 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결국은 뭐예요? 조간신문 사는 건데 뭐예요? 거창하게 빌어요. 거창하게. 근데 조간신문 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신문 파는 데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죠. 예, 그냥 의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힘겹게 간청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간청하는 자에 속하신 분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땀을 흘리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참여하시고. 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읽어볼게요. 신은 인간에게 이미 과분한 것, 곧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선택권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선택권을 빼앗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혼과 마음과 정신과 심지어 몸까지 다 쏙 빼줘요. 전 재산 날려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런 거는 조심하세요. 그 다음 22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제 요구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갑니다. 간청자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길을 택할 수 있다. 그것은 요구하는 자의 역할이다. 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23페이지에 읽어볼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 길 모두가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인다. 트랜서핑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가지라. 네, 이건 밑줄 긋고 확언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가지라. 네, 그냥 가서 가지라. 네, 이것이 바로 의도라는 겁니다. 224페이지예요. 네, 이제 싸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싸우는 자는 투쟁을 택함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힘을 앗아간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갈수록 거미줄에 더 얽혀들기만 할 뿐이다. 그는 자신이 운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은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뿐이다. 얻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투쟁하는 사람은 앞에 두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얻는 과정에서 이미 잃어버렸어요. 네. 얻는 만큼 잃어버린 게 많아요. 결국은 계속 투쟁해야 돼요.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이죠. 네. 225페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이 모든 게 다 펜듈럼의 종노릇을 하는 거다. 예. 그러면 솔루션은 뭐예요? 의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펜듈럼과 결별을 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펜듈럼의 사슬을 끊으면 그는 자유를 얻는다. 거지들은 그를 얌전히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기억하시겠지만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적 외적 중요성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간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투쟁하지 않고서도 그저 가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밑줄 그셔도 좋은 게 중요성을 버려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은 중요성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장애물들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나가서 일어나는 장애물.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들이죠. 문제들. 예. 문제거리. 예. 이렇게 사는 분들은 문제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죠.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의도해라. 이것이 펜듈럼임을 알고 중요성이 들어간 걸 다 내려놔라. 풀어줘라. 힘을 빼라. 내버려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많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스스로 힘을 잃고 스스로 풀려나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질서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야. 그 얘기예요. 애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만든 문제니까. 내 사념체가 만들어낸 불러온 문제지 이것은 쓸데없는 문제예요. 이게 쓸데없는 문제예요.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다면 내려놓으셔야죠.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문제도 함께 풀려요.
내가 풀지 않아도 풀려요. 정말이라니까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것을 깨우치게 하려면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깨우쳐지면은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열심히 간청하시고 더 짜증내시고 더 투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담배를 피면서 담배 좀 끊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계속 피우시는 분들은 제가 주는 마지막 솔루션은 그거예요. 왜 담배를 그렇게 끊으시려고 합니까? 여기 담배 3보루 사드리고 살 돈 여기 드리겠어요. 실컷 피세요. 실컷 피세요. 하루에 1보루 피세요. 하루에 1보루. 2개 피씩 무세요. 더 피세요. 더 피세요. 괜찮아요. 질릴 때까지 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질려야 돼요. 빨리 질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힘이 빠져서 중요성이 내려져요. 스스로 중요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힘이 빠짐으로써 중요성이 내려놔지고 그때라도 깨달으면은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 원만하면 죽을 때까지 손에 힘을 주고 죽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과연 편안하게 가능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잘못 태어나도 잘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태어나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 여러분 여기서 나오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태 흐름 중에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 싸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가능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살면 가능태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요. 오늘 제가 자주 가는 그 폭포가 있는 뒤에 산책길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엄청나게.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아름다운 건 어떡해요. 근데 그 길을 산책을 해요. 이제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한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오늘 좀 뛰었는데 에너지가 그냥 막 솟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힘이 좋아졌어요. 이제 몸의 그 기력이 완전히 회복됐고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여러분들 좋은 영상 만들고 또 여러분들 상담하고 질문하고 답해주는데 에너지를 더 쏟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도움 받으시고 제가 뜸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잠들면 안 됩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적용하고 적용하고 지속하고 지속하라. 그러나 너무 힘을 주진 마시고 즐기시고 재밌게 즐겁게 유익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꾸준히 저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삶에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좋은 에너지를 담아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몸이 편찮으시고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원망할 일이 아니다 결코. 모든 것은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를 모르시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왜? 어쨌든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의 소중함이거든요. 몸이 아플수록 뭘 느껴요?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다리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마음대로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산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일상의 작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요. 그 환경에서 좋은 걸 얻어가시는 거고 전환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셔서 여러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영의 건강을 지키시고요. 계속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